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어요. 저희 망원댁의 이쪽 상담소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컴백. 저희가 원래 이쪽 상담소가 요즘 고민이 사람들이 별로 없는지 게스트 섭외 난항을 겪으면서 요즘엔 이쪽 세계 상담소 평화가. 문을 좀 닫았다가 오랜만에 이쪽 상담소에 게스트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너무 훈훈한 게스트가 또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머물러 계실 것 같은데 이 채널에 처음 나오신 건 아니에요. 제 예전에 라이브 방송 때 한번 오셨었는데 맞다 우리 반모 해야지. 소개 어쨌든 좀 해줘. 나는 이제 HIV 에이즈 감염인 당사자성을 기반으로 해서 미술 활동 이렇게 하고 있는 최상원이라고 해. 요새는 HIV 에이즈 관련 예방하는 곳에서 이제 일하고 있어. 상담 같은 것도 하고. 일도 하고 예술 작업도 하고 바쁘네. 하나는 대충 해. 뭐를 대충 하고 있을까? 아니야. 그냥 미술 쪽을 조금 안 하고 있다가 내년 4월에 뭘 좀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야. 아니 장원이가 HIV 감염인이면서 그걸 통해서 또 막 미술 작가도 활동하면서 또 HIV 감염 예방? 아이샵에서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처음에 이제 HIV에 내가 감염인 거 알게 됐던 때가 언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올해가 10주년 그걸 했으니까 2014년. 2014년이면 우리 처음 만난 날이야. 똑같은 해야. 11년 차 맞지 지금? 이제 10이 됐지. 10주년을 그치. 지나간 거지 이제. 오래 만나면 이런 걸 다 까먹어. 난 미술 작가로서 또 이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또 드러내더라고. 맞지. 그러니까 예술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 HIV라는 소재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7주년이라고 해서 무슨 파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 HIV 감염 7주년 파티. HIV 감염 7주년 RSVP라고 맞아. 전시를 했지. 개인 전시를. 아니 나는 그때 RSVP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어. 장원이 때문에. 장원이 잘 모르는데 메일이 한 통 왔잖아. RSVP 해가지고. 맞아. RSVP가 이제 응답을 반드시 해야 되는 초대장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수요조사 같은 거야. 초대장인데. 근데 사람들이 다 응답해? 응답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답장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안 간다고 한 사람은 오히려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간다고 하고 그때 갔는데 마침 있었어. 맞아. 장원이. 근데 거기에 입구에 아예 명단이 쫙 써 있고 응답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싹 써 있어가지고 맞아. 응답 안 했으면은 내가 그 초대장 보낸 사람들 이름을 다 써놓고 오겠다고 한 사람들 표시해놓고 안 오겠다고 한 사람 표시해놓고 응답 안 한 사람 표시해놓고 응답했는데 안 온 사람 표시해놓고 그거 다 했어 사실. 나중에 장원이 결혼할 때는 꼭 가야겠다. 동그라미 바로 치고. 전시라서 그렇게 한 거지. 7주년 기념 전시는 어떤 거였어? 사실 7주년이 크게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그때 전시지원금이 된 거야. 돈이 들어와서? 만약 6주년에 들어왔으면 그때 6주년 할 파티를 거야. 했을 거야. 근데 이 사람 참 그냥 본인이 어떤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하는 게 난 되게 건강해 보였거든. 그 당시만 해도 딱히 HIV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그렇게 진지하게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았는데 뭔가 되게 좋았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가 되게 건강해 보이더라고. 고마워. 근데 약간 나는 그게 약간 건강해지려고 한 거라고 생각해. 그런 게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잖아. 사실은 내가 어떻게 보면 또 사회에서는 좀 숨기고 싶은 것들, 우리가 게이인 거 그냥 드러내는 것도 그냥 비슷한 맥락인 것도 있고, 내가 게이인 거를 이렇게 다 드러내고 사는 이상은 더 이상 이게 약점이 될 수 없는 거야. 내가 이거 숨기려고 할 때 약점이 되고 그냥 아무렇지 않아 할 때는 더 이상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뭐 그런 느낌이 좀 건강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패기가 긍정의 왕이야. 정말? 그치. 또 말이 길었지. 빨리 넘어가자. 우리 소개만 1시간 하겠다. 근데 어쨌든 장원이는 그렇게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친구인데 도대체 왜 왜 오늘 왜? 이쪽 상담소에 어떤 온 거야? 고민이 있어서 온 거야? 지쳐. 우리가 지금 지쳐? 아니, 집에 가고 싶어? 집은 항상 가고 싶어. 근데 뭐냐면은 전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줬어. 나도 되게 좋아 마음이.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편안해지려고 요거를 한 거잖아. 편안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커밍아웃을 해봐서 알잖아. 커밍아웃이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계속해야 돼. 영원히 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지치잖아.
HIV 감염인 거를 알게 됐을 때 내 가족들하고 같이 알게 됐어 나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같이 알게 돼? 한국 법에서는 HIV 감염이 딱 되면은 무조건 본인한테만 알려줘야 돼. 근데 감염 당사자가 의식이 없을 때 알게 되면 가족한테 알려주거든. 근데 내가 그때 의식이 없었어. 되게 크게 아팠어. 근데 그때 알게 돼서 가족들한테 마음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까지 나와서 가족들이 알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어쨌든 맨 처음에는 가족들하고 나만 알고 있었단 말이야. HIV 감염인 거를.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미술 같은 전시나 이런 거 작업을 하면서 좀 넓어졌잖아. 나는 내 친구들도 다 알고 직장 사람들도 다 알고 뭐 가족들도 다 알아. 근데 아까 끊임없는 커밍아웃이라고 말한 거가 내 여동생이 곧 결혼을 하거든. 다음 주야. 그냥 다음 주? 진짜 다음 그냥 주? 다음 주지. 처음에 가족들끼리는 만나잖아. 뭐 새신랑이랑 나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이랑 이렇게 딱 밥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내 여동생이 딱 제일 먼저 왔어. 제일 먼저 왔는데 내가 시댁에서 누구까지 알아? 이렇게 물어본 거야. 결혼하면은 만나게 될 거고 교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뭐 어떻게까지 편하게 말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신랑까지는 안 돼. 시댁 부모님이나 나머지는 모르는 거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게이인 거랑 그리고 HIV 감염인인 거가 다 포함되는 그치. 건가?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되게 운이 좋아 사실은. 생각해보면 HIV 감염인인 거를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둘이 이렇게 뭐 유튜브 활동도 하고 커밍아웃하고 해도 혐오 세력은 계속 만나잖아 사실. 내 세상이 계속 넓어져도 지평선은 아직도 저기 있는 것 같아. 근데 장원이는 이런 식으로 활동을 막 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딱 느꼈을 때 너무 불쾌했던 경우 같은 게 좀 많아? 많지. 예를 들면 뭐가 있어? 많은데 섭외 같은 게 들어와. 섭외 같은 게 들어오면은 이제 개인 유튜버나 뭐 아니면 채널이나 나를 소재로 쓰려고 그래. 약간 자극적인 소재. 방송이었는데 그 약간 고민 들어주는 그러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근데 거기 PD가 연락이 온 거지. 뭐 HIV 감염인이니까 그거 관련돼서 뭐 고민 상담 우리 포맷에 맞춰서 찍자 이랬는데 그 프로그램에 사실 성소수자가 전에 나왔어. 이거 너무 별로인 거야. 뭔가 좀 불쌍한 사람으로 그리는 느낌인가? 그렇기도 하고 패널들이 끝까지 약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 프로그램이 그냥 끝났어. 막장 드라마 제공하는 그런 제가 뭐 저번에 촬영분 중에서 비슷한 거를 레퍼런스로 찾아봤는데 그 방송에선 이런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다. HIV 감염인 시청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당신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이 영향을 줄 텐데 이런 거를 좀 해달라. 근데 결국은 그런 거 못하겠다고 그냥 캔슬됐지. 우리도 사실은 근데 이 감정이 조금 더 딥하고 할 수는 있는데 우리도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같이 막 했었잖아. 나도 똑같이 막 우리 친형 결혼식 때 가서 친척들도 소개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우리 이제 형의 이제 조카의 돌잔치 때 형이랑 같이 갔어. 그냥 갔는데 사실은 그때까지 끝까지도 형수님네 가족들이 우리 게이 커플인 거 아나? 끝까지 안 물어봤어. 나도 안 물어보고 그냥 형도 같이 앉아 있고. 그러니까 나 혼자 왔는데 누구예요 하면은 안 물어봤어. 우리도. 우리 종렬이 친구가 왜 돌잔치에 와 있어? 근데 막 같이 사진 찍고.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쪽 가족 그 누구도 나에게서 묻지 않아. 근데 우리도 별로 뭐 알면 아는 거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거든. 내 요즘에는 다른 어디 그냥 정말 게이 이런 게 아무 상관없는 다른 커뮤니티 가서도 그냥 말을 해. 상황 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막 말하거든. 나 유튜브 하고 10년 된 남편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나한테 너가 막 사실은 게이란 사실이 되게 나는 좀 싫었다. 근데 너를 그냥 보다 보니까 너가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게이인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좀 느끼게 됐다 내가.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생각보다 이게 별게 아니구나를 점점 나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 굳이 왜 게이인 걸 꼭 얘기해야 되냐. 그게 사실 되게 사실 되게 이기적인 말이야. 굳이 그걸 왜 말해? 내 앞에서 그거 되게 이기적인 말이야. 그래 내가 하겠다는데 뭐. 존재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의 존재를 내가 알아차리지 않아도 될 권리는 없어. 아니 나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고민이 되더라고. 내가 왜 이걸 굳이 하려고 할까에 대한 고민을 그때 내가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거 하고 싶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소개할 때 예를 들어 40명 있는데 쭉 돌아갈 때 소개할 때 그냥 말해버렸단 말이야. 잘했어.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아름아름 하다가 얘 좀 친해졌네? 그러면 이걸 말할까 말까 하다가 말하고 이런 게 너무
귀찮은 거야. 맞아, 그치. 그거 진짜 귀찮아. 그리고 내가 이거 개인 거를 말하기 전까지 그 사람과의 사귐의 관계 안에서가 이 사람은 나 얘랑 친해졌어라는 걸 100만큼 느낄 때 나는 한 40까지밖에 안 느껴. 내가 개인 걸 말해도 이 사람이 이럴까? 이거에 대한 이게 항상 나는 반만 친해진 느낌이 들다가 이걸 딱 말하고 나서 이 사람이 뭐 어때서요? 하면 그때부터 내가 마음이 확 열리거든. 그 고생을 왜 자꾸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난 지칠 것 같아. 약간 그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나는 그걸 게이들한테도 해야 돼. 그치. 근데 나 너무 알 것 너무 같아가지고. 대깔꼬마니처럼. 좋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사실은 말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어쩌면 난 애정일 수도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어쨌든 간에 나는 진짜 진지하게 소통하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일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 만약에 내가 그냥 지나치고 갈 사람이 이 말을 왜 해? 맞아. 나 뭐? 아직 세상에 애정이 있어. 진심으로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보통은 아무도 말 안 하는 사람도 너무 많거든. 얘는 어떨까? 쟤는 어떨까? 쟤는 내 마음속에서 커밍아웃 포인트 40점 쌓였어. 이걸 내가 왜 생각해야 돼? 커밍아웃 포인트 40점. 그건 너무 복잡해서 힘들긴 하다. 근데 아까 본인이 먼저 말했어. 근데 우리가 그걸 왜 계산해야 될까? 근데 그러면 장원이는 이런 가족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연애할 때 그 얘기를 처음에 바로 하는 편이야 아니면 하다가 해? 나는 뭐 예를 들어 데이팅 앱에도 다 써놓고 인스타그램에도 다 써놓고 나는 아까 말했듯이 그 고민이 싫어. 내 테스트라고 생각해. 내가 남을 거르는. 약간 예를 들어 1차 면접 통과한 사람만 나한테 올 수 있는 것처럼 회사처럼 그 비유에 따르면은 HIV 감염인들은 연애를 하면서도 계속 취준생인 거야. 나처럼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항상 그 뭔가 마음을 졸이고 이게 통과가 될까 안 될까를 어느 순간에 이걸 면접서를 내면서 또 봐야 되니까. 근데 나는 요게 뭐 여기서 사실은 공일 좀 바꿔볼까? 이게 되게 사실 어려운 고민이잖아. 그래서 지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그 삶이 안 돼봐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삶 동성원 자체가 법제화 생각해. 동성원 법제화 생각해. 근데 안 지쳐 우리는 재미거든요. 좋을 때다. 왜냐면 나는 별로 안 지치거든. 사실은. 장원아, 근데 이게 나는 안 지쳐. 계속 설명하는 게. 나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지치진 않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맨날 똑같은 말을 또 해. 기운이 넘쳐 다들. 내가 최근에 내가 조금 바뀌었구나라고 느낀 좀 포인트가 있었는데 내가 이 얘기를 방송에 예전에도 했나? 내가 어쨌든 이 사람한테 이걸 말했을 때 이 사람의 표정도 그렇고 우리 혼인 신고도 막 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의 마음이나 사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알 턱도 없고 알 수 없지. 그 사람이 진짜 똥이 마려운 건지 오늘 진짜 완전 막 상사한테 까였는지 모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데 내가 저 사람 표정 가지고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나? 그러니까 여러 생각이 들었거든 요즘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내가 그 어디 커뮤니티 가서 막 내가 처음부터 바로 말했다 그랬잖아. 근데 마지막에 날 되게 좋다고 하면서 내가 맨 처음에 너가 게이인 게 되게 싫어가지고 절대 말 안 해야지 했는데 지금 너가 너무 좋다 이런 말 했던 형이 있었어. 그 형이 그 안에서 한 10일 정도 같이 지냈었는데 이렇게 원탁에서 딱 마주보고 있는데도 내 눈을 절대 안 쳐다보는 거야. 같이 밥 먹는데 나만 내 눈만 절대 안 쳐다보고 말을 해도 아예 내가 말해도 잠깐 대답하고 바로 것처럼. 내 눈을 안 쳐다보는데 그때 그게 별로 상관이 없었어. 이 사람이 좀 그런 게 불편한가? 이러고 그냥 난 말 계속 걸었거든 약간. 그래서 말 걸고 나 그리고 막 사진도 찍어주고 잘 나왔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보여주고 막 어느 순간 그 형도 말하는 게 내가 어느 순간 너한테 스며드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이유가 옛날엔 내가 그렇게 못했거든. 그러니까 약간 슬픈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 이 사람이 미워진다던가 얘 진짜 재수없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나도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 턱도 없고 내 행복의 키를 저 사람한테 줄 필요 없구나. 그냥 내가 이 사람이 좋으면은 궁금하면 좋은 거지. 내가 진짜 이 사람이 좋으면 난 가다가서 좋은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항상 이 관계 안에서 리드를 해가는 사람이 내가 되더라고 항상. 나는 사실 관계에서 지치지는 않고 좋은 말씀 해주셨으나 그래? 죄송합니다. 근데 뭐에서 지쳐 그러면? 설명할
게 지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적 에너지. 나 그러면은 나 이거 기가 막힌 해결책이 있는데? 뭐야? 제대로 설명을 오늘 여기서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그냥 이거 링크 보내면 되잖아. 그럼 되잖아. 잘한다. 너무 좋다. 잘한다. 오늘 너무 좋다. 나 근데 예전에 커밍아웃 할 때 음. 나에 맞아, 대해서 맞아. 설명하는 게 너무 나도 구구자면 설명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 유튜브 영상 중에 내 커밍아웃에 대한 영상이 있거든. 그러면은 나는 맞네. 커밍아웃을 하면서 나 사실 게이고 이거 봐 하고 그냥 그 링크 하나만 보내줬어. 그럼 진짜 이걸 영상만 주면은 장땡이네. 그러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단은 저 HIV 감염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 여기서 딱 그냥 정확하게 설명을 딱 해주면은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이 영상을 보면서 모든 게 해소되고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도 게이 커플 유튜브를 하니까 악플 엄청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에이즈 걸려서 돼진다 죽는다 막 이런 악플 진짜 많이 달려. HIV랑 에이즈가 또 다른 거를 사람들이 진짜 모르더라고. HIV는 바이러스의 이름이고 HIV가 감염되었을 때 치료제를 잘 복용하지 못하거나 했을 때 이제 특정 면역 세포가 있어. 바이러스가 그걸 공격하는데 줄어들거나 해서 생기는 질환들 증상들을 이제 에이즈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강원이는 HIV 감염인인 거지.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완전 잘못된 말인 거잖아. 몰라서 하는 소리지. 아니 HIV가 사람들이 마치 우리 게이 커플이 뭐 스킨십을 좀 하거나 뽀뽀만 해도 감염이 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HIV 감염 경로에 대해서 한번 짚어줘. 보통은 신체 접촉이나 이런 거는 전혀 감염 경로가 될 수 없고 보통 콘돔 없이 하는 성관계 요게 대표적인 감염 경로지. 그 외에는 이제 위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주사바늘 뭐 같이 쓰거나 네, 그런 경우 별로 없긴 한데 성관계 전에 이제 잇몸에 진짜 피가 날 정도로 너무 빡빡 닦아서 출혈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나요.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뭐 혈액이나 정액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 경로. 혈액, 정액, 모유, 뇌척수액. 요거 4개야.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감염인이랑 내가 삽입선교를 하면은 뭐 100% HIV에 감염이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돼? 감염 확률이 굉장히 낮아. 왜냐면 이제 삽입 선교를 하고 이제 안에다 뭐 사전까지 했을 때도 이제 한 1% 내외야. 그리고 근데 여기다가 콘돔이나 프랩 같은 거 이게 예방책들을 사용했다면은 또 더 낮아져서 사실상 없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미검출이라는 게 있어. 미검출 들어봤어? 미검출? 미검출? 바이러스? 보통 검사하면 양성, 음성 이렇게 말하잖아.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 미검출이라는 게 HIV 감염인들이 자기가 감염된 걸 알고 먹는 약이 있어. 그건 그냥 치료제라고 불러. 근데 그 치료제를 이제 하루에 하나씩 먹는 게 있는데 그거 먹으면 미검출 상태가 돼. 감염력이 없어져. 그래서 에이즈로 진행을 안 하고 아예 감염 능력이 사실상 사라지지. 그래서 이제 예방 얘기할 때 보통 감염률이 몇 %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보통 미검출이 아닌 걸 가정하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약을 제대로 안 복용하지 않았을 때나 이런 걸 가정하는 좀 건가? 장기간 안 먹었을 때 이제 뭐 미검출이 아니게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검사를 제대로 안 해서 자기 감염된 줄 모르면 미검출이 아니니까 그런 걸 가정하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그냥 매일 한 알씩만 먹는 그 약만 치료제만 잘 복용하면은 거의 사실 비감염인이랑 감염인이 특별히 다를 게 별로 없는 거네. 거의가 아니라 사실상 같지 그냥. 그치? 거의 그럴 게 없는 거잖아. 사실상 같지. 나 그거 들은 것 같아. 유는 유. 검출되지 않으면은 전파되지 않는다. 맞아. 치료제만 잘 복용하면 사실은 비감염인이랑 똑같다. 늙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늙는 거 말고는 모든 게 괜찮다. 왜냐면 나 주변에도 이제 감염 형이 있었는데 오히려 면역력 검사나 이런 거 주기적으로 해서 굉장히 건강하더라고. 맞아. HIV 감염인 분들이 이제 좀 나이가 들잖아 당연히. 그래서 막 한 50대 60대 된 HIV 감염인들이 뭐 몸이 자꾸 안 좋아져요. 자꾸 뭐 살이 쪄요. 살이 빠져요. 체력이 떨어져요. 이런 걸로 막 놀라셔서. 그게 혹시나 HIV 때문일까봐? 그래서 막 병원에 얘기를 해.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나이 드셔서 그래요. 갱년기라고.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알려줬어. 실제로 그러신데 50대가 되면 원래 몸이
갱년기가 오고. 맞아. 아니 장원이가 얘기해 주니까 나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HIV 예방법이 따로 있는지도 좀 궁금해. 그냥 콘돔 잘 쓰면 되고 검사도 한 정기적으로 받으면 돼. 한 6개월이랑 1년 이렇게 자기가 정해서 잠복기가 되게 길거든. 6년에서 10년 동안에 이제 되게 길어. 반드시 검사 받아야 돼. 일찍 할수록 좋아. 그리고 이제 사실은 관계라는 게 파트너랑 같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둘이 같이 오는 게 되게 좋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파트너랑 같이 이제 관계를 지속하는 것도 되게 좋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다들 궁금해만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게 있더라고. 나도 프랩이라고 맨날 듣기는 들었는데. 맞아. 프랩이 뭐냐면은 프랩이 이제 HIV 예방 요법이야. 그 프랩에 쓰이는 약이 있어. 예방약이. ART라고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법인데 그걸 이제 하나씩 이렇게 미리 먹어 놓으면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거야. 프랩이. 아니 그러면 너무 좋다. 그럼 이걸 진짜 이 요법만 하면 100% 예방이 되는 건가? 사실 100%까지는 아니고 99%로 아주 잘 이제 예방이 돼. 규칙적으로 잘 챙겨 먹어야 돼. 매일매일 하나씩 먹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HIV만 예방해 주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성맥의 질환이 있어서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콘돔이나 다른 예방책도 더 잘 열심히 사용을 해야 돼. 근데 약은 어디서 처방받는 거야? 그냥 병원 가서 달라고 하면 다 줘? HIV 치료를 하는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근데 감염내과야 보통은 거기 가서 이제 검사 받고 HIV 음성인 거 확인하고 HIV 양성이면은 이제 치료제를 먹어야 되는 거라서 프랩을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검사 받고 이제 처방 받고 인근 약국이나 아니면 병원 내 약국 가서 조제 받아서 먹으면 돼. HIV 검사? 를 보건소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일반 병원에서 하는 거는 오늘 얘기 나누면서 또 새롭게 많이 알게 됐는데 일반 병원에서 어디서 HIV 검사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뭔가 정보가 어디 있어? 보통은 이제 감염내과면은 다 해주고 근데 좀 큰 병원 같은 거는 대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보통은 아까 말했듯이 보건소 가면 편하긴 해. 근데 성소수자면은 보건소나 병원도 좀 이용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잖아. 그러면 이제 성소수자 남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분들만 검사해주는 아이샵이라는 기관이 있거든. 거기 이제 직원들도 다 성소수자야. 그래가지고 궁금한 거 그냥 물어보러 이제 전화를 해도 되고 검사 받으러 와도 돼. 근데 진짜 오늘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너무 꿀팁이다. 이게 딱딱딱 요약되니까 링크만 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래. 아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HIV, 에이즈 뭐 이런 거만 구분도 잘 없고 그냥 되게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있었던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지금도 사회에서는 되게 있는 것 같은데 딱 까놓고 보니까 약 한 알만 내 경구약으로 약 한 알만 매일 먹으면 사실은 비감염인가 다를 게 하나도 없고 맞아. 그냥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다를 게 없고 너무 건강한데도 사회 속에서 이런 뭔가 오해와 어떤 편견 어린 이 생각을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빨리 바꿔버렸으면 좋겠다. 그래. 이게 진짜 맞아. 진짜로. 그리고 HIV 확진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치료받는 과정들 있잖아. 뭐 병원에 가거나 뭐 치료비 뭐 관련 지원을 받거나 약 조제를 하러 간다는 거에서 뭐 익명성이 굉장히 보장이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도 잘 받고 감염되었어도 빨리 아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오늘 너무 좋아. 당뇨랑 당뇨 합병증이 있잖아. 사실 당뇨는 무서운 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이 무서운 거거든. 근데 당뇨는 우리가 약으로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오히려 당뇨는 되게 무섭단 말이지. 이게 관리하기 쉽지 않고. 근데 우리 HIV는 사실은 진짜 약만 먹으면 너무 쉽게 이제 관리가 되는 질환이어서 어떻게 보면 당뇨가 난 훨씬 무서운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아직까지 HIV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제 커밍아웃 하면은 내 얘기 링크 보내주고 그다음에 오늘 이 영상도 같이 링크를 좀 보내줘야겠어. 사람들한테. 끼어 팔기. 이거 같이 끼워 팔아야겠어. 끼워 팔아줄게. 끼어 팔아줄게. 근데 오늘 장원이가 또 이렇게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어때? 좀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상황을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할 힘을 얻는 게 해결책이었던 것 같아. 여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힘을 좀 얻었어? 그럼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좋다. 그러기도 하고 이걸 보는 사람들도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 너무 힐링된다. 또 어떻게?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좀 많이 에너지도 올라오고 했지만 한창 조금 매너리즘 빠졌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영향이 있나?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
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스스로한테도 계속 말해주고 그냥 내가 그 안에서도 찾는 것도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 그러네. 아까 내가 계속 말하느라 지쳤다고 했는데 남한테만 말하고 나한테는 말을 안 한 것 같아. 오. 고민 해결. 어머머머머. 내 고민도 한 번만 물어봐줘. 고민이 뭐야? 나는 지금 이게 끝날 듯 말 듯, 그러니까 끝날 듯 말 사실 듯, 이거 안 끝나는 게 내 고민이야. 저기 PD님이 약간 지금 말을 계속해. 그리고 약간 그 볼펜도 떨어뜨리고 우리가 PD님이 방금 볼펜 던지셨어. 알았어, 우리- 끝내자. 집 가자, 집 가자. 그래, 그래. 우리 이제 인사하고 가자. 그래. 자,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이쪽 상담소 너무 여기 커플들 진행자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커플들이래.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안녕.